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프로야구 팀들의 경영 성적표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포스트 시즌이 한창이고 미국에서도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12개 팀의 경영 성적표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언제 하냐고요? 한국은 좀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국 편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개 팀이 어떤 팀인가 몇 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 누가 올라왔죠? 뉴욕 양키스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번 시드를 받았고요. 94승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리그 센트럴 디비전에서 1등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가 92승을 거뒀고요. 그래서 2번 시드를 받았고 3번 시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88승, 그렇게 아주 높은 승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디비전 아메리칸 리그에서 받았습니다. 1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팀의 와일드 카드 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팀이 볼티모어 오리올스 91승. 그러니까는 볼티모어 오리는 휴스턴보다도 승수는 높지만은 양키스와 같이 이스트 디비전에 속한 관계로 디비전 챔피언이 안 됐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로 이렇게 가게 됐죠. 그 다음에 5번 시드는 캔사스시티 로얄스 86승.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86승, 동일한 성적이지만 이제 승자승 원칙 뭐 이런 것에 의해서 6번 시드를 받게 됐습니다. 내셔널 리그에서는 LA 다저스가 1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98승으로 최고의 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3승이 적죠. 95승으로 이스트 내셔널 리그 이스트 디비전의 챔피언이 올랐고, 밀워키 브루어스가 93승으로 센트럴 디비전에서 1등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 팀의 와일드 카드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93승,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89승, 뉴욕 매츠 88승, 이렇게 세 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개 팀이 올라왔는데요. 작년도는 어떤 팀이 올라왔었나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올라 12팀 중에 어떤 팀들이 작년에도 포스트 시즌에 왔었고 아니면 새로 올라온 팀이 어떤 팀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작년에 보면은 아메리칸 리그에는 볼티모어, 휴스턴, 미네소타, 템파베이, 그다음에 텍사스 레인저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렇게 6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볼티모어 오리올스,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팀들은 작년에는 포스트 시즌에 올랐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2팀만 전년도에도 포스트 시즌에 올라왔고 올해에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4팀은 작년에는 안 올랐는데 올해 올라왔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2팀도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인데 이 팀의 성적들이 작년에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작년도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던 팀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작년보다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 리그에서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LA 다저스, 밀워키 브루어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이 4팀들이 2년 연속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마이애미 말린스,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라는 팀들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올라오지 못했죠. 대신에 샌디에고 파드레스, 뉴욕 매츠가 새로 또 올라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의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12개 팀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2023년도에 이 팀들의 영업이익을 먼저 한번 보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메리칸 리그의 6개 팀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뉴욕 양키스를 볼까요? 뉴욕 양키스는 게이트 레비뉴, 입장 수입이 2억 8천만 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총 수입이 한 6억 8천만 달러에 이르는 아주 엄청난 액수를 주력을 올렸습니다. 그 반면에 비용도 많아요. 플레이어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선수에게 들어간 돈이 2억 9천만 달러이고 총 지출이 6억 7천7백만 달러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는 전년도 물론 승수가 전년도 82승이니까 아주 오화를 간신히 넘긴, 그래서 작년에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 못했죠.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브레이크 이븐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전년도에 76승을 거뒀는데 영업이익이 한 5,200만 달러, 굉장히 많네요. 보시면은 매출액은 양키스의 한 반도 안 되지만은 양키스보다 지출이 또 반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입장 수입이 2억 3천만 달러니까 물론 양키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 많죠. 그다음에 레비뉴가 그래서 4억 4천5백만 달러. 그다음에 선수 인건비도 2억 3천만 달러. 그래서 총 계산해 보면 5,400만 달러 정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팀이 승수도 90승이나 되고 꽤 좋은 성적을 냈었죠. 그다음에 볼티모어를 보시면 여러분 먼저 제일 오른쪽 컬럼을 보면은 101승을 거뒀습니다. 완전히 약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팀이죠. 왜냐하면은 아메리칸 리그 이스트 디비전에 속해 있는데 거기가 팀들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 양키스, 그다음 보스턴 레드삭스, 그다음에 템파베이 레이스,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느낌상으로는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제일 꼴찌 같은 이런 느낌인데, 전년도에 2023년도 시즌에 엄청 잘했습니다. 101승도 받았고, 그래서 아마 시드도 1번 시드를 받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게이트 레비는 7,100만 달러로 양키스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전체 레비는 한 3억 2천만 달러, 3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양키스의 한 반 정도 되고, 대신에 지출이, 선수 지출이 양키스의 한 거의 3분의 1, 1억 달러 정도 해서 영업이익이 1억 달러, 9,900만 달러. 그래서 엄청 돈을 많이 벌습니다. 캔서스시티 로열스도 마찬가지로 한 5,2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팀의 승수를 보세요. 56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했다는 거죠. 못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를 났다는 것. 그래서 못한다고 무조건은 적자를 보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못하면 못하는 환경 내에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도 영업이익이 1,7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아메리칸 리그의 6개 팀은 전년도에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뭐 약간의 많고 적고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올해는 걷다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했으니까 그럼 더 흑자겠네. 이렇게를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를 게이트 레비뉴를 한번 보시면은 팀마다 기복이 좀 심하죠. 양키스와 애스트로스는 굉장히 2억 달러가 넘는 많은 입장 수입인데 다른 데는 뭐 1억 달러가 전혀 못 미치는, 이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선수 몸값 지출도 보면은 양키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2억 달러가 한참 넘는데 나머지 팀들은 1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 아메리칸 리그의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들은 두 팀은 빅마켓 팀이고 나머지 팀들은 좀 스몰 마켓 팀에 가깝다. 자, 내셔널 리그를 한번 볼까요?
LA 다저스의 영업이익은 작년도에 2,600만 달러였습니다. 레비뉴가 5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됐지만은 비용도 많이 썼기 때문에 2,600만 달러. 작년에 성적에 비해서 100승이나 거둔 성적에 비해서 포스트 시즌도 일찍 탈락하고 약간 실패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다음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1,900만 달러. 여기도 뭐 소폭 흑자를 봤네요. 이 팀도 보면은 90승을 거뒀고, 그리고 뭐 선수 지출도 2억 5천만 달러로 굉장히 많은 팀이었고, 그렇지만은 입장 수입도 뭐 적지 않았고, 총 레비뉴가 4억 5,800만 달러 이렇게 돼가지고 흑자를 거뒀습니다. 그다음 밀워키 브루어스 보면은 나머지 팀에 비해서 입장 수입이 8,300만 달러로 훨씬 작죠. 그렇지만 이 팀도 영업이익은 3,600만 달러로 흑자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은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김하성 선수가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여기는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본 이유는 입장 수입은 1억 2,300만 달러로 뭐 미러키보다 한 1.5배는 더 많죠. 그렇지만은 선수 지출이 2억 8,800만 달러, 엄청 많습니다. 팀은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적자액이 엄청 큽니다. 1억 1,600만 달러. 굉장히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팀이면은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서 엄청 잘했어야 되는데 포스트 시즌에 진출조차 못했으니까 실망스러운 해를 거쳤다고 볼 수 있겠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뭐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죠.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 104승이나 거두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얻었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6,60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매츠. 뉴욕 매츠는 아까 샌디에고보다 더한 팀입니다. 적자액이 2억 9천만 달러. 거의 뭐 감당할 수 없는 적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보면 여러분 총 지출이 6억 8천만 달러예요. 근데 총 수입은 3억 9천만 달러밖에 안 돼. 수입이 3억 9천만 달러인데 선수에 들어간 비용이 3억 7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적자 중에 적자.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인데 근데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하지 못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2억 9천만 달러면 뭐 웬만한 팀의 총 매출액과 비슷할 만큼 적자액이 컸습니다. 아까 아메리칸 리그와 비교해서 내셔널 리그의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6개 팀을 보면 뭐가 차이가 나나요? 거의 대부분이 빅마켓 팀이구나 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장 수입도 1억 달러가 다 넘고 밀워키 브루어스만 제외하고 그다음에 선수 연봉 측면을 봐도 뭐 2억 달러는 뭐 웬만하면 다 넘고 밀워키 브루어스만 제외하고 그다음에 밀워키 브루어스도 저쪽 아메리칸 리그에 갖다 놓으면은 그렇게 스몰 마켓 팀에서는 좀 형님 대우 받을 수 있는 이런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아메리칸 리그 팀들은 내셔널 리그 팀들은 대부분 빅마켓 팀이 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구나. 그래서 다만 뭐 밀워키 브루어스만 조금 예외라고 할까요? 뭐 이 정도. 내셔널 리그는 좀 사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팀들이 올라왔고 아메리칸 리그는 예상과는 달리 좀 올라오지 못할 걸로 생각한 팀들도 올라왔고 뭐 이랬다 하고 우리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024년도의 영업이익을 예측하기 위해서 성적의 변화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의 팀들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적의 변화를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는 12승을 더 거뒀고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는 15승을 더 거뒀고 반면에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승이 줄어들었고 볼티모어도 10승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KC는 30승을 더 거뒀고 디트로이트도 8승을 더 거뒀습니다. 그래서 4개 팀은 전년보다 더 많은 승수를 거뒀고 두 팀은 전년보다 승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그 두 팀들이 전년도에 잘했던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셔널리그를 볼까요? 다저스와 아틀랜타 브레이브스만 승수가 줄어들었고 나머지 팀들은 승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매츠와 파드레스가 14승과 11승이라는 승수의 증가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아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전년도에 제일 많은 승수를 거뒀던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조금 부진했었지만은 그래도 89승이고 근데 승수는 한 15승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수의 증가율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대비 관중의 변화 어떻게 됐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아메리칸 리그의 방금 전에 봤던 승수의 증가가 보여지고 오른쪽에는 관중 수의 증가를 보겠습니다. 아까 양키스는 12승을 더 거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중 수는 한 4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네요. 3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경기장이 작년에도 많이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거의 꽉 찬 데서 더 증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리블랜드는 많이 증가했죠. 22만 명이나 증가했으니까 200만 명이 못 미치던 수준에서 관중수가 올해는 200만 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15승이나 더 거뒀으니까. 휴스턴은 승수가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 굉장히 강했던 것보다 올해는 전력이 좀 약화됐던 것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관중수가 줄었습니다. 20만 관중이 더 줄었습니다. 볼티모어는 10승이 줄었지만 관중수는 34만 명이 늘었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볼티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메리칸 리그의 경쟁이 치열한 이스트 디비전에서 만년 최하위 팀을 맡던 팀인데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고 올해도 와일드 카드로 진출했지만은 양키스와 시즌 내내 1등, 2등을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항상 상위권에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아마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팀도 200만 명이 넘게 관중을 동원하게 되었고 관중 증가가 34만 명이 넘습니다. 다음 캔사스시티 로얄스는 당연히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5만 명이나 증가했네요. 그래봤자 여기는 165만 8천 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스몰 마켓 팀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또 관중이 증가했죠. 24만 명.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올해 거의 포스트 시즌 탈락팀이었는데 후반기에 오면서 엄청난 성적을 거둬서 막차를 탄 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포스트 시즌이 진출하냐 못하냐를 사람들이 설레이게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관중 동원이 많았는데 아마 전반기부터 이렇게 잘했으면 관중 증가가 더 컸을 거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내셔널리그를 볼까요? 내셔널리그는 다저스는 관중이 한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아마 오타니의 효과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수는 2승이 줄어들었지만 오타니의 50-50 클럽의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관중이 증가한 거 아닌가. 근데 원래부터 380만 관중이었는데 더 많이 늘기는 어려웠겠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부터 내셔널리그에서 최다승을 경쟁했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잘했기 때문에 꾸준히 시즌 끝날 때까지 잘해서 30만 명의 관중이 증가했습니다. 밀워키 브루어스는 1승 더 증가했지만 14,000명이 감소했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승수도 비슷하고 관중수도 비슷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관중 수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올스타전, 그러니까 시즌 전반기까지는 거의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운 팀으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후반기 와서 잘했어요. 그래서 전반기부터 잘했으면 관중이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미 뭐 작년에도 300만이 넘는 관중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관중을 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전년도보다 성적이 줄었기 때문에 관중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뉴욕 매츠는 작년도보다 이렇게 잘했는데 관중이 오히려 줄었네요. 참 뉴욕 양키스와에 밀려서 뉴욕 매츠의 인기도가 떨어진 건지 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뭐 거의 마지막 막차를 타고 89승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뭐 관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변화를 볼 텐데요. 매출액은 게이트 레비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레비뉴가 있습니다. 근데 기타 수입은 거기에 뭐 TV 중계권료가 제일 많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머천다이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TV 중계권은 뭐 장기 계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현재 올해 얼마나 잘했냐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천다이즈 판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입장 수입은 이 관중 수의 변화와 아주 직결되겠죠. 사실 입장 수입은 티켓 프라이스가 얼마나 증가했냐, 관중이 얼마나 증가했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티켓 프라이스는 사실상의 인플레이율만큼만 올라갔다고 보고 입장 수입, 관중 수의 증가 분만큼 입장 수입도 증가했다고 가정을 하고 입장 수입의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중수 변화만큼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중수 증가율이 있다면은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증가했다. 이 정도로 가정하고 한번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양키스의 입장 수입의 변화. 양키스는 뭐 관중 수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수입도 뭐 400만 달러 저 증가했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한 800만 달러 증가했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휴스턴은 1700만 달러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볼티모어, 캔서스시티, 디트로이트는 모두 증가를 했는데 한 1,400만 달러, 1,500만 달러 이런 순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other revenue, 즉 입장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들은 증가폭이 입장 수입의 증가폭보다 약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 리그도 볼까요? 입장 수입의 증가가 세 팀은 증가하고 세 팀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뉴욕 매츠, 밀워키 브루어스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저스와 필리스, 그 다음에 파드레스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other revenue도 동일한 부호를 갖는데 액수는 조금 그거에 비해서 훨씬 3분의 1 수준으로 변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수입, 즉 입장 수입과 other revenue, 기타 수입을 합한 값의 변화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용 사이드를 봐야겠죠. 근데 비용 사이드는 다른 건 굉장히 루틴해요.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프론트의 입장에 그런 인플레이율 수준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페이롤이 얼만큼 변했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페이롤과 24년도의 페이롤을 제가 여기 정리했습니다. 얘는 확정된 수치입니다. 보면은 양키스는 2,600만 달러 증가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팀들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제외하고는 다 선수 연봉이 증가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만 1,800만 달러 감소했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레비뉴도 증가했고 비용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영업이익이 5,400만 달러, 전년도에는 1,700만 달러였는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서스시티 로얄스도 6천만 400만 달러.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굉장히 많네요. 전년도에도 거의 1억 달러인데 이번에도 9,100만 달러. 그러고 보면은 양키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 빅마켓 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나머지 스몰 마켓 팀들은 전부 흑자를.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뭐 자본주의다 뭐 이런 제목하에 강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른쪽 위를 보면 그 강의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그때 스몰 마켓 팀과 빅 마켓 팀의 경영 전략의 차이를 설명한 바가 있는데, 스몰 마켓 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를 보는 게 아니다. 스몰 마켓 팀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입을 낸다. 그건 경영 전략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결과로 나옴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셔널리그의 영업이익의 성적표를 볼까요? LA 다저스가 레비뉴는 조금밖에 증가 안 했는데 비용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필리스는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페이롤, 즉 선수의 연봉은 변동이 없는데 입장 수입이 한 2,500만 달러 증가했으니까. 그 외 나머지 팀들 보면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뭐 전년도에도 적자였지만 올해도 적자였습니다. 근데 적자폭은 전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왜냐하면 작년도 시즌이 끝나고 연봉을 굉장히 많이 삭감시켰죠. 즉 몸값이 비싼 선수는 다른 팀으로 보냈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통해서 2억 한 5천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로 페이롤을 굉장히 많이 낮춘 덕에 영업이익의 적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뉴욕 매추도 페이롤을 한 거의 5천만 달러 줄였지만 뭐 영업이익은 역시 뭐 2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엄청난 적자를 보이는 2년 연속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귤러 시즌 성적에 근거한 올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12개 팀의 2024년도 영업이익을 전망하여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영업이익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시즌에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까를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4년도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12개 팀의 경영 성적표를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의 관중 수의 변화를 이용하여서 2024년도의 영업이익을 각각 계산해 보았고요. 그런데 12개 팀 중에 한 4개 팀은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였고 8개 팀은 흑자를 보여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흑자로 돌아서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4개 팀도 최종적인 영업이익은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에서의 수입을 아직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포스트 시즌 팀별 수익을 계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은 포스트 시즌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한번 확인하면서 대략적인 전망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시즌의 수입을 또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 분배하는 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수입은 뭐가 있냐면은 입장 수입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머천다이즈 판매 이런 건 개별 팀이 없는 수익이 될 거고 그건 다른 것이고,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얻는 수입은 입장 수입입니다. 방송 수입은 이미 방송 중계권은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입장 수입을 어떻게 나누는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총 입장 수입의 15%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에게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자, 포스트 시즌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와일드 카드 게임 있죠. 3전 2선승제가 와일드 카드 경기들의 어떤 룰이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를 하죠. 5전 3승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리그의 챔피언십 시리즈. 이게 6전 4선승제. 그 다음에 마지막 월드 시리즈가 있겠죠. 7경기를 하죠. 그런데 와일드카드의 입장 수입의 50%를 선수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는 5전 3선승이잖아요. 그러니까 3경기를 할지 4경기를 할지 5경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이미 단체 협약을 맺어서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3경기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를 선수에게 줍니다. 만약에 3경기만에 끝났다. 그러면은 구단은 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60% 주고 그다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15% 주면 그럼 남는 거는 25%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수는 60% 가는데 구단이 25%밖에 못 가는. 그러나 이게 5경기까지 가면은 또 상황은 역전되죠. 추가적인 4번째, 5번째 경기의 수입은 선수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좀 약간 복글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나 월드 시리즈나 다 1전 4선승제이니까 얘는 처음 4경기에 60%를 선수에게 줍니다. 4승 무패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구단은 굉장히 허탈한 거고 7차전까지 가면 구단은 굉장히 좀 좋겠고 요게 이제 수입의 분배 룰입니다. 그럼 구단은 얼마냐? 그럼 아까 사무국에 15% 주고 선수에게 각각 줬고 하니까 그 나머지 구단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얼마나 벌어졌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그 홈팀이 어디냐와 무관하게 홈 어웨이 팀이 그냥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레귤러 시즌에서는 홈팀이 갖고 레비뉴 쉐어링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어웨이 팀에게 주는데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홈 어웨이 구분 없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총 입장 수입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15%, 그다음 선수들이 각각의 룰에 의해서 받는데 대충 한 40%, 42%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단도 선수와 비슷하게 한 40%, 42%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와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포스트 시즌에 들어오면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제 운영의 주체가 KBO로 넘어갑니다. 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규 시즌에는 홈팀이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자기 입장료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포스트 시즌에 들어오면은 KBO가 다 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에는 좀 달라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홈팀이 어느 팀이냐에 따라 티켓이 다 달라요. 입장 요금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뉴욕 양키스 같은 빅마켓 팀은 입장 요금이 더 비싸겠죠. 스몰 마켓 팀은 입장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겠죠. 물론 정규 시즌보다 훨씬 올라가니까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포스트 시즌에 올라와도 예를 들어서 스몰 마켓 팀 2팀이 만나서 경기를 하면은 그 입장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팀이 받아가는 수입이 다 작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디비전 시리즈로 캔사스시티 로얄스 같은 스몰 마켓 팀이 뉴욕 양키스와 붙는데 이 팀은 뉴욕 양키스의 경기에서 입장 수입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냥 반씩 나눠 가지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사스시티 로얄즈는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룰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포스트 시즌에서는 입장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대충 한번 감을 갖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몇 가지 예만 한번 찾아봤는데요. 디비전 시리즈의 경우 클리블랜드의 홈 경기만 한번 봤는데 최소 145달러 그러더라고요. 최소만 이렇지 굉장히 그 입장 요금이 다양한 좌석에 다양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 가격만 이렇게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제일 싼 입장 요금이 보통은 한 구장마다 다르겠지만 15달러 한 데도 있고 한 30달러 한 데도 있고 그런데 145달러로 팍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로 가면은 클리블랜드의 홈 경기가 최소한 190달러.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248달러. 이렇게 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월드 시리즈를 보면은 클리블랜드는 홈 경기라도 첫 경기냐 둘째 경기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홈 경기 첫 번째 거는 3,516만. 그게 최소. 그러니까는 더 비싼 건 6,000달러.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6,000달러면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한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가장 싼 것도 평소에 한 30달러 하던 것도 이제 3,500달러니까 100배 증가하는 건가요? 그것도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샌디에고를 볼까? 샌디에고는 월드 시리즈 홈 경기를 첫 번째 홈 경기의 경우에는 1,800달러. 그 다음에 홈 경기 두 번째는 1,700달러. 세 번째 홈 경기는 2,000달러. 그 다음 네 번째 홈 경기는 이게 파이널 경기겠죠. 그러니까 2,249달러. 이런 식으로. 입장 요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겠구나. 그리고 보면은 시리즈가 점점 뒤로 갈수록 요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포스트 시즌 레비뉴도 점점 더 출을 오래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놓고 한번 수입을 생각해 볼까요? 디비전 시리즈는 5전 3선승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개의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적으로 한 4경기 정도 했다고 치죠. 가정을 하죠. 아마 올해 보면은 4경기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4경기 했다고 보고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7전 4선승제죠. 그 다음에 월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는 한 6경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까 계산법에 의하면 선수의 목이 한 42% 가더라고요. 그럼 구단의 목은 42% 떼주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의 사무국의 15% 떼주면 약 43%. 그래서 포스트 시즌 입장 수입의 한 43%는 구단이 가져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팀별로 어떻게 분배되나를 한번 보면요. 2023년도에 보면은 선수의 몫은 발표돼 있어요. 총 액수는 안 발표돼 있고. 그러니까 역산하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선수의 몫이 1억 800만 달러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년도에는 월드 시리즈를 누구가 했냐면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했습니다. 근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대표적인 스몰 마켓 팀 중에 하나고 텍사스 레인저스는 좀 빅마켓 팀이긴 하지만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나 이런 팀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포스트 시즌 팀보다 화려하지가 않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수입이 올해가 오히려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주는데
일단 작년 걸로 보면 1억 800만 달러인데 우승팀인 텍사스가 거의 40%를 가져갔습니다. 3,900만 달러. 그 다음에 준우승팀인 애리조나가 2,6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5% 정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40%, 25%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그 챔피언십에서 패한 팀들, 즉 필라델피아와 휴스턴이 각각 1,30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25%에서 한 반 정도 되니까는 한 12.5% 정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에서 패한 팀들이 애틀랜타, 볼티모어, LA, 미네소타인데 350만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 팀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한 경기에서의 입장 수입을 분배하는 룰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지 평균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패자는 100만 달러도 안 돼요. 그러면 구단은 아까 43%, 선수목이 42%니까 뭐 1억 1천만 달러 정도 수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략으로 계산하면 우승팀이 40%, 준우승팀이 22%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한번 산정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한번 적당히 볼까요? 아직 포스트 시즌이 끝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뉴욕 양키스는 현재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규 시즌만으로 봤을 때는 이 표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한 2천만 달러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2천만 달러 정도면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캔사스시티 로열스를 이기고 리그 챔피언십 정도만 가도 요 적자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서 전달할지라도 전년도에 약 1,3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올해는 뭐 1,900만 달러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키스는 자기의 경기의 입장 수입을 가지고 분배하는 거니까 더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그 챔피언십에서 이기면은 월드 시리즈를 가야 되니까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도 지금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디비전 시리즈를 한창 아주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팀은 이미 레귤러 시즌도 흑자를 받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기건 지건 꽤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올해 아주 대박난 팀이다. 잘하면은 뭐 1억 달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입장 수입을 제가 지금 계산하지 않은 거 수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함에 따른 포스트 시즌에서 벌어지는 레비뉴 즉 이제 뭐 머천다이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레귤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0만 달러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상했는데 근데 얘는 이미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패했어요. 와일드카드에서 패하면 약간 뭐 한 100만 달러 정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1,100만 달러의 적자가 완전히 만회되지 않겠죠. 그래서 적자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뭐 워낙 뭐 정규 시즌에서 이윤이 크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는 뭐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많은 흑자를 낼 걸로 생각하고 캔사스시티 로열스도 마찬가지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도 마찬가지. 예상컨대 아메리칸 리그에 진출한 6개 팀 중에 휴스턴 애스트로스만 적자를 기록할 것이고 나머지 4팀은 그리고 뉴욕 양키스는 소폭 흑자를나 뭐 소폭 적자 뭐 이 정도를 기록할 것 같고 만약에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고 우승을 한다면은 양키스의 이건 꽤 흑자로 많이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팀들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볼티모어 캔사스시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4개 팀 모두 다 스몰 마켓 팀이죠. 이 팀들은
굉장히 많은 빅마켓 팀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메리칸 리그를 봤으니까 이제 내셔널 리그를 보면은 정규 시즌의 입장 수입으로 봤을 때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뉴욕 매츠가 적자가 컸습니다. 뉴욕 매츠는 2억 6천만 달러의 적자이기 때문에 얘는 월드 시리즈 우승에도 적자일 겁니다. 2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지금 다저스와 디비전 시리즈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디비전 시리즈에서 패하면은 전년도에는 한 3,500만 달러 정도인데 올해는 특히 샌디에고와 다저스는 둘 다 관중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뭐 최소한 500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는 2,600만 달러의 적자를 만회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흑자나 브레이크 이븐을 가기 위해서는 다저스의 벽을 넘고 리그 챔피언십까지는 진출해야지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팀들은 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그 다음에 밀워키 브루어스 이런 팀들은 다 탈락을 하였죠. 탈락을 하였지만은 뭐 영업이익이 다 이미 흑자였고 그래서 이거보다 소폭의 수입을 더 증가한 흑자폭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LA 다저스는 800만 달러 정도의 아주 소폭 흑자를 정규 시즌에서 기록할 걸로 예상되는데 포스트 시즌의 입장 수입을 증가하면 여기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이기고 3승 2패로 리그 챔피언십으로 가면은 이미 거기 기다리고 있는 뉴욕 매츠를 만날 것입니다. 뉴욕 매츠도 물론 양키스의 위세에는 못 미치지만 뉴욕에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리그 챔피언십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거기서 다저스가 이기고 혹은 뉴욕 매치가 이겨도 마찬가지지만 아메리칸 리그에서 뉴욕 양키스가 올라온다 보면 이건 정말 진짜 빅마켓 팀들의 빅 이벤트. 매치가 올라가면은 뉴욕 시리즈가 벌어질 거고 다저스가 올라면 서부의 맹주 LA의 다저스와 동부의 맹주 뉴욕 양키스. 그래서 아마 입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다저스가 우승한다면 엄청난 수입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